안녕하세요. 세상을 동글하게 살아가는 동글동글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를 찍어봤어요. 벌써 5월 첫째 주로 접어드네요. 하지만 브이로그 순서대로 4월 셋째 주 브이로그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4월 셋째 주를 제가 올렸으면 4월 넷째 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많이 밀렸네요. 제가 요즘 바빴거든요. 사실 늘 바쁘긴 한데 새삼 더 바쁘다고 한 이유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복수 정답으로 되었는지 OMR으로 되었는지 제가 그걸 맞추고 결국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필답과 작업형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기시험은 2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정말 점수하는 것도 엄청 힘이 듭니다. 그것은 큐넷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시험 신청을 하려고 거의 1시간 전부터 대기를 타고 들어갔지만 제 회사 컴퓨터로는 뚫기가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실력자 분들이 많은지 원하던 지역에는 당연히 지원을 하지 못하였고 그 근처에 있는 곳도 봤는데 역시 다 나갔어요. 시험장이. 대구에서 가까운 달성군 쪽에 있는 곳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결국 우리 집에서 차로 1시간을 가야 했어요. 차로 1시간이면 정말로 먼 거 다들 아시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도 시험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결시자분도 아주 많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다 기사 시험을 본다 생각하니까 큐넷이 왜 그렇게 마비가 됐는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필답 공부를 적당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점수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을 감히 채점할 실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다반도 굳이 맞춰보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정말 제 건강에 무슨 이상이 있다는 거를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직장에서 실시하는 2년에 한 번씩 국민 건강검진을 그대로 받았는데요. 제가 취직하고 처음 받아보는 건강검진이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를 느꼈습니다. 여기서 검진을 하고 비타민 D 주사를 맞으라는 건 그래 병원의 상술이라 할지라도 필요하니까 그냥 맞긴 맞았는데 그게 아니라 CT를 추가로 찍어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난소 쪽에 혹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결국 한 번 더 그 다음 주에 휴가를 쓰고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 뽑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검진도 힘들었고 정말 무섭습니다. 결국 제가 어제 결과를 받았었는데 보니까 약간 고지혈증 그리고 약간 당뇨 전 단계까지 나온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건 건강검진을 하고 위내시경 한다고 계속 공복 상태를 유지했고 검사도 너무 많이 받아서 진짜 몸이 너덜너덜하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를 느꼈습니다. 제가 주사 바늘을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한 번에 못 찌르셔서 한 몸에 7, 8방을 지금 놨어요. 그러니까 한 분당 한 2, 3번씩 놨으니까 총 7방 정도가 되는 거죠. 무튼 그렇게 온팔에 멍이 들어가지고 죽을 퍼먹습니다. 야채죽인데 맛있었어요. 이때는 제가 약간 고지혈증이나 약당뇨라는 걸 전혀 모르던 때였습니다. 모르는 게 약인 건가요? 그때는 정말 마음 편했거든요. 이제는 음식을 조절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젠 이 야채죽도 탄수화물이 많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생야채 위주로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걸 먹고 시장에 가서 오이랑 고구마를 좀 사왔어요. 일단 고지혈증 전 단계라고만 들은 상태였는데
그것도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20대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얼마나 잘못된 식습관을 갖고 있었나 급히 되돌아봤습니다. 찔리는 데가 너무 많아서 반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운동을 홈트레이닝을 일주일에 3번씩 집에서 꾸준히 하기는 했는데 그게 뭔가 부족했나 봐요. 몸의 근육을 봤을 때는 인바디 그리고 다른 검사로 부족하진 않았거든요. 일반인 범주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고지혈이나 또 약당뇨 같은 것은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일주일에 3-4번 정도는 해주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헬스클럽에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이러다가 그 전에 헬스클럽에 등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노래방, 유흥주점, 그리고 그렇게 집합 운동시설 같은 것은 한동안 영업이 좀 제한된다고 합니다. 스쿼트 하는 법을 다시 조금 더 배워서 그걸로 힘을 기르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무릎이 아프면 안 된다는데 무릎도 좀 저릿하고 허벅지도 엄청 땡기고 그러면 운동을 제대로 한 건가 싶기는 합니다. 이렇게 죽을 먹고 고구마 이런 거 사오는 길에 나를 위해서 꽃을 샀어요. 후리지아 다발을 샀습니다. 뭐 그냥 신문지에 두리두리 말아가지고 한두 단 사가려고 했는데 아주머니께서 다발밖에 안 파신다 해서 다발을 샀어요. 어차피 바로 풀어서 그 직장 책상 화병에다가 꽂아 두었습니다. 이건 사온 고구마를 저녁으로 먹는 거예요. 아이고, 물론 고구마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좀 슬픕니다. 지금 보시듯이 엄청나게 바늘 자국이 많죠? 저지방 우유랑 먹을까 하다가 에이, 거기까지는 그러지 말자 하면서 일반 우유를 사 먹었어요. 양을 좀 줄이지 저지방을 먹지는 않겠습니다. 저지방 우유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괜한 오기였죠. 이게 제가 좋아하는 호박고구마도 아니고 반고구마라서 약간 당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고소한 그냥 우유를 선택해야겠습니다. 맛있더라고요. TV 보면서 먹는데 오랜만에 잘 먹었습니다. 왜 호박고구마는 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반고구마 파인가요? 호박고구마 파인가요? 저는 당연히 호박고구마 파가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반고구마 파가 참 많습니다. 그 팍팍한 맛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반고구마 파였어요. 밥맛이 나는 게 팍팍한 게 그게 참 느낌이 좋다고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호박고구마에 한 표 줍니다. 앞으로는 식단을 정말 잘 챙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참 간사하다고 이 일이 있는지 2주 지난 지금 또 정상식을 하고 말았어요. 물론 오늘은 약속이 있기는 했지만 다시 정신을 좀 차려야겠습니다. 이 고구마를 사 먹던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요새 고구마 가격도 비싸서 저 고구마 하나에 1,000원 줬다니까요. 농협에 갔는데 정말 작은 고구마들을 모아가지고 한 6,000원에 봉지 이렇게 팔길래 그 근처 시장에 가서 조금 굵은 고구마를 봤더니 한 개 1,000원 달라는 겁니다. 5,000원치를 사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오늘 다시 시장을 가보니까 아주 조금 더 고구마 가격이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금고마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죠? 조금 등치 있는 거를 먹으려 치면은 어김없이 1,000원 정도가 돼요. 영상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반고구마는 위에서 눌러도 잘 안 깨져요. 호박고구마는 마치 그 제주에 있는 주상절리처럼
결대로 부서지거든요. 앞으로 이 건강에 대한 브이로그를 조금씩 올려볼 생각입니다. 잘 이겨내갈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